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화요일 시장입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7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이 좀 나쁘진 않지만 또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이지만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떨지 김재훈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오늘 돼지열병 난리 나면서 네, 검색어 1위더라고요. 관련주들을 상승했어요. 네. 근데 돼지열병이 아무래도 의학적인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바이오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상승이 다 나오고 있어요. 관련이 없더라도. 네. 그러면서 약간 좋은 흐름 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좀 양시장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길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제도 굉장히 많이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장세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얘기가 상징하는 바는 당분간은 기술주나 뭐 이런 가치주, 이런 우량주들이 올라간 장은 안 나올 거예요. 네. 반대로 테마주들 위주의 상승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좀 조금씩 이제 테마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수 타이밍 놓친 겁니다. 예. 네. 얘네들 실패한 거예요, 지금. 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네들이 주도를 못했다는 건 실패한 건데 네.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환율을 잠깐 보면은 보이시죠? 네. 자,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반등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환율을 보면은 주가랑 반대로 보시면 돼요. 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6거래일 코스피가 상승했던 이유가 그렇죠. 환율이 6거래일 동안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네네. 근데 차라리 이런 게 좋아요.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환율이 요 구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좋은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갈 의미는 없거든요. 네. 그 때문에 좀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현 구간 1190원에서 한 117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유가 같은 경우에 15% 올랐어요. 그쵸. 예, 어제. 근데 오늘 다시 빠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다시 한 58불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 예, 그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등을 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FOMC가 오늘 새벽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오늘도 약간 보합 추세, 약간 시장에서 신중함을 보이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좀 상황 보고 다시 투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장은 좀 뭐랄까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개별주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네. 신중함을 보이면서 큰 상승이나 큰 하락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돼지열병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예. 말씀해 주셨죠. 돼지열병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네. 잠깐 쉬어갈 뿐이다. 잠복기가 있을 그렇죠. 뿐이죠. 담배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도 끊는 게 아니다. 잠깐 쉬어갈 뿐이다. 네네. 결국은 터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글벳, 우진 BND 제가 언급한 두 종목인데 뭐 똑똑하신 분들은 매수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시작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달려들긴 늦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걸 찾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일정주 비슷하게 네. 새로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테마주 위주의 시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에 맞춰서 시장 대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장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재훈 전문가가 오늘 이미 뭐 지나간 테마 말고 새로 들고 오신 이야기들은 또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OTT. OTT. 예. OTT가 뭔 뜻이냐면은 일단 OTT 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버 더 탑이란 뜻이에요. 오버 더 탑. 예. 탑이란 게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거 뭐라 그러죠? 어떤가요? 케이블 TV 볼 때 네. 그 뭐 달잖아요. 네, 그걸 달죠. 통해 수신기, 셋톱박스. 셋톱박스 네. 맞아요. 셋톱박스를 탑이라 네, 네, 그래요. 근데 오버 더
오버더라는 넘어서. 말은 넘어서라는 뜻이잖아요. 어. 그래서 오버 더 레인보우 하면은 뭐 네. 레인보우를 넘어서 그쵸. 무지개를 넘어서 어. 그래서 뭐 오버 더 탑 말 그대로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셋톱박스를 달지 않아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셋톱박스를 의미인가요? 통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어. 예 모든 컨텐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게 OTT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저는 OTT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말 굳이 써야 되나? 그래서 뭔가 대안을 찾을 말을 제가 떠올려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OTT가 말하기 편하구나. 네, OTT. 그래서 OTT로 가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뭐 OTT 관련 네, 셋톱박스를 네. 넘어서 약간 고정된 장치로 송출되는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 트래픽을 이용해서 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거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그쵸. 거고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고 네. 뭔가 통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셋톱박스는 뭐 해당 프로 뭐 케이블 TV나 그런 방송 플러스 TV 이런 걸 보려면은 해당 전용 셋톱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TT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OTT가 요즘에 가장 유명한 게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저도 애용하고 예,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비디오 대여 사업으로 시작한 거 오, 아십니까? 몰랐어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요. 네, 이게 성공한 데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미국의 가장 큰 비디오 대여점이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습니다. 네네. 그 미국 비디오 시장의 거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오. 그런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블록버스터는 망했습니다. 예, 이유가 OTT로 뭐죠? 전환을 못했죠. 아, 그렇군요. 그게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를 빌리러 오잖아요. 네. 그럼 다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가 한때 블록버스터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신들을 인수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제안을 예. 했지만 예. 블록버스에서 거절을 했나요? 블록버스터에서 꺼져라 그랬죠. 거절을 했군요. 예, 니네 같은 네. 회사 뭐 블록버스터 뭐 니네들을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 나왔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거기서 절치부심을 하면서 어. 넷플릭스가 처음 이제 크기 시작한 게 우편으로 비디오를 빌려줬어요. 신기하네요. 우편으로 비디오를 빌려주고 네. 돌려볼 때는 다 애초에 봉지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봉지에 넣어서 다시 우편함에 넣으면은 다시 넷플릭스로 수거를 해가는. 수거가 됩니다. 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안 되겠다. 뭔가 좀 커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OTT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쵸. 처음에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OTT가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G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G부터 거의 시작을 했다고 봐요. 3G 때는 그 다운받는데 몇 시간, 뭐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네네. 의미가 없었는데 결국은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보죠. 그렇죠. 그런 거는 5G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OTT 시장이 같이 발달하고요. 결국은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능을 발휘하면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5초면 충분해요. 예. 빠르군요. 그럼 다운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스트리밍으로 봐도 전혀 끊김없고 맞아요. 막 넘겨도 바로 넘어가고 네. 굉장히 좋은 시대가 왔죠. 그래서 OTT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네. 기간이 드디어 왔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터넷 보급률이 도시는 굉장히 높지만 네네. 시골은 아직까지 좀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네.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잘 깔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너무 근데 세계적으로 편하죠. 깔릴 생각을 한다면은 네. 이런 OTT 시장의 성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왜냐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인도, 중국 이런 5지까지 OTT 시장이 퍼지게 되면은 네네. 아유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맞아요. 네. 이러한 시장 선점은 역시 미국이 한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강국이에요. 항상 이러한 플랫폼은 뒤처져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 사업은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투자 자금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러한 5G 관련 기술들은 한국이 다 갖고 있죠. 그렇죠. 모든 기기나 설치 이런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다 원천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OTT 시장이 커지면은 네네네. 한국 목이 기업 메시는군요. 네, 한국 기업들도 네. 돈을 버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넷플릭스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시청자가 보유자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뭐 네. 넷좀비라고 하죠. 그렇죠. 예. 저. 왜냐하면 이제는 뭐 노트북이나 인터넷 기기뿐만 아니라 집에서
통신사랑 연계돼서 볼 수 있거든요. TV로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 그래요. 예전에 요즘 날씨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쵸. 가을 되면서 옛날에 한 4, 5년 전만 해도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어떤지 알아요? 날씨 좋으면은 좋아하는 드라마 정주행 한번 가야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날씨와 어울리는. 오늘은 킹덤 정주행 한번 가야겠다. 네, 맞아요. 오늘은 뭐 기묘한 이야기 정주행 한번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공간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월 정액을 내고 그쵸.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러한 OTT 시장이 커지면서 P2P가 다 망했어요. 예, 그렇군요. 뭐 위디스크라든가 음. 그런 P2P 서비스 있잖아요. 네, 네. 돈 있었죠. 내고 다운받아서 포인트로 다운받아서 음. 그걸 보는 거.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 뭐였죠? 그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불법 다운로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아이디 불러주면 다운로드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많이 사용해 그것도 보셨나요? P2P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P2P로 하게 되면은 네. 다운이 공짜긴 한데 음.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컸어요. 정말 그래서 세상이 공짜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네네. 납니다. 굉장히 그랬던 유명한데. 사이트들이 많았죠. 예, 그리고 외국 사이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네네. 뭐 어디 알겠습니다. 주소 불러주면 글로 가면 딱 어. 접속하면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네. 이거 답답하면 또 하루 종일 답답한데 네. 일단은 오늘 진행을 해야 넘어갈까요? 되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궁금한 게 OTT 시장이 국내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네. 종류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이제 OTT가 무르익게 됩니다. 네. 점점 굉장한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음. 일단 넷플릭스가 일단 선도하는 시장이고요. 네. 그러한 시장에 이제 새로운 주자들이 뛰어오르고 있죠. 음. 그래서 OTT 시장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눈에 한번 일단 볼까요? 딱 나오시죠? 네. 보기 좋죠. 자, 오. 처음에 있는 거 사과. 어, 애플 TV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는 애플 자체의 이제 플랫폼이고요. 네. 애플 폰이나 음. 뭐 맥북, 네. 아이패드 네. 이런 거를 이용한 전용으로. 고객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 아이폰 11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상한 디자인이라고 욕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애플의 주가가 올랐어요. 그 이유는 애플 TV 플러스를 탑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하드웨어 핸드폰 자체는 별로예요. 네. 별로 참신함도 없고 하지만 음. 저런 플랫폼을 닫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좀 높게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이 됐죠. 애플도 이제 조금씩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 가는 게 아닐까. 그쵸. 애플 뮤직도 있잖아요. 그건 생각보다 성공하지 못하는데 네네. 외국에서는 성공 많이 했어요. 그래요. 국내 시장에서는 뭐 멜론 같은 게 꽉 잡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용객이 적은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애플 뮤직이라든가 여러한 플랫폼과 약간 애플 인지도가 미국에서는 좀 높아요. 네. 예, 삼성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띄워주시죠. 네.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네. 한눈에 보기. 예. 네. 그래서 훌루도 외국 사이트고요. 네. 티빙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죠. 티빙. 유명하죠. 네. 그래서 국내 드라마, TVN 쪽을 TVN 드라마는 저기서 다 나옵니다. 딴 데서 그쵸. 못 봐요. 그리고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도 11월에 시작합니다. 네. 디즈니의 강점은 아시죠? 알죠. 저작권 깡패예요. 네. 예. 그렇죠. 마블이나 이런 슈퍼히어로는 저작권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애니메이션, 아동용 방송이 OTT 시장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애들 틀어놓는 거 음. 디즈니가 꽉 잡고 있죠. 네. 그래서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가장 큰 대항마로 보여주고 있고요. 왓챠 플레이도 네. 지금 외국에서는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음. 그 넷플릭스는 대장, 네. 그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는 국내 SK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푹이라는 게 있었어요. 푹. 네, 전 그것도 봅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오. 옥수수 TV랑 푹이랑 합작을 해요. 네. 그렇죠. 푹은 약간 방송 3사가 출자를 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옥수수 TV랑 푹이랑 합자를 하면서 내일부터 출범합니다. 그렇죠. 내일이네요. 이름이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네, 웨이브. 웨이브 좀 식상하죠? 네, 웨이브 뭐 물결 이런 뜻인데 네. 좀 웨이브 좀 식상해요. 저 같으면 약간 플로우 이런 게 좀 그런 더 식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을까? 어. 예, 플로우, 네. 웨이브, 예, 웨이브. 뭐 일단 내일 출범을 예, 합니다. 내일 출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주들이 상승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에는 CJ ENM 서비스 하고 있는데 네. 약간 한국 드라마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OTT 전망을 좀 보면은 네. 서비스 플랫폼보다는
이런 플랫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 플랫폼이에요. 네. 뭐 애플 TV 플러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옥수수, 푹, 뭐 웨이브 다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이런 플랫폼은 지금 무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음. 지금 국내 시장도 좀 넷플릭스에 잠식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SK나 이런 방송 3사들이 아이고 한국 시장 우리 시장인데 다 뺏겼어. 열받죠. 새롭게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넷플릭스 보지 누가 옥수수 보고 그럽니까? 컨텐츠 분명히 싸움이긴 한데.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러나 틈새 시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이돌 TV라든가 예, 뭐 아이돌 직캠을 하나의 채널화 시켜가지고 왜냐면 아이돌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틈새 시장이 있고요. 약간 국내 드라마, 국내 쇼. 네.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국내 쇼에 대한 라인업이 좀 약해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뭐 요즘 인기 많은 쇼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텔레비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맞아. 예능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좀 특화시키던가 네네. 아이돌 관련 화면들을 약간 특화시키던가 음. 그런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보편적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넷플릭스가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네. 좀 당분간 치킨 게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이 많아지면은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아니 플랫폼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네. 이렇게 플랫폼이 많아지면은 이런 플랫폼에 제작을 하는 플랫폼에 방송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이익이죠. 네. 예, 플랫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작사. 저 제작사들은 네. 떼돈 법니다. 그쵸. 왜냐면은 얘네들이 물론 흥행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작을 하게 되면 흥행을 안 하더라도 일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게 보면 드라마 제작사들, 이런 예능 제작사들, 네. 그런 제작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항상 남들이 보는 시야와 좀 틀리게 얘기를 해요. 남들은 네. OTT 이제 간다. OTT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OTT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제작사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플랫폼들이 많이 탈락을 할 거고 그렇죠. 살아남은 플랫폼만 계속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플랫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드라마, 예능 제작사들이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록뱀. 초록뱀 예, 유명하죠. 드라마 제작사죠. 네. 아직까지 상승은 안 나오긴 했는데 최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내년 영업이익 200% 증가 그리고 1,000억 정도 유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동안. 네, 네. 근데 중국 시장이 좀 닫혔는데 지금 OTT 시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 OTT들이 이제 제작사들을 모셔와야 돼요. 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요. 그쵸. 그만큼 제작사들의 위상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초록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금 네. 주가 상승 된 게 없죠. 근데 아마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항상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 아시죠? 네, 초록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어떤 에이스토리. 종목인가요? 에이스토리. 예, 시그널과 킹덤을 제작한 회사. 맞아요. 시즌 2가 나올 겁니다. 네. 에이스토리 지금 눈여겨볼 만해요. 지금 상장한 이후에 전고점에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내일도 약간 OTT 웨이브 출범하면서 약간 이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시총이 아직 900억밖에 안 돼요. 이제 지켜볼 만 하고요. 네. 그 다음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이 있어요. 워낙 유명하죠. 예. 좀 약간 이전 상장한 이후로 네. 좀 상승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죠. 지금 뭐 예, 아싸 분위기 현대기, 괜찮죠? 네. 예, 분위기 괜찮은 상황이에요. 또 예, 근데 괜찮아졌죠.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보다는 초록뱀이나 에이스토리를 더 추천합니다. 네. 그다음에 덱스터를 말씀드릴게요. 덱스터도 특수 효과 관련 기업인데요. 네. 잠깐만요. 지금 차트가 약간 망가졌는데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덱스터. 덱스터도 지금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올라온 추세 보이고 있죠. 네. 덱스터는 특수 효과 만드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이제 블록버스터나 약간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특수 효과에 대한 왜냐면 넷플릭스 영화 돈 엄청 많이 들어서 찍잖아요. 맞아. 억 단위는 기본이죠. 예, 그런 몇백억 그리고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영화급 드라마를 많이 찍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덱스터 같은 특수 효과 기업들이 VFX라고 하죠. 네. 그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도 위지웍 스튜디오. 네, 같은 볼게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쵸.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최근 네. 눌림을 받고 있지만 다시 상승 나오고 있죠.
여기도 특수효과 회사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OTT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영화 이상의 수요가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러한 특수효과 회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최근 좀 눈에 띄게 상승 회사가 펜 엔터테인먼트. 펜 예,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지만 넷플릭스에 드라마 제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 보이시죠? 글로벌 OTT사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넷플릭스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 그러면서 최근 약간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현재는 가장 흐름이 좋고 있어요. 네. 근데 회사 자체가 재무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 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6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약간 파워가 있어요. 그쵸. 동남아나 중국, 일본 같은 데서는 한국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하나만 제대로 성공한다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제작 관련주들 쫙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드라마 제작 관련주보다는 약간 특수효과, 아까 말씀드린 위지웍이라든가 네. 흐름 굉장히 좋죠. 너무 스튜디오네요. 예뻐요. 예. 그럼요. 바닥을 확실히 다져주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덱스터. 덱스터 덱스터는 위지웍보다는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음. 왜냐면은 주가 관리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기업입니다. 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랑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약간 CJ가 영화를 찍거나 네. 새로운 사업 진출하면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는 약간 CJ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A 스토리. A 스토리 제가 많이 강력하게 언급하셨죠. 예,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시총이 너무 작아요. 어. 예.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러면서 들어올리고 어느 순간 들어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기보다는 지금부터 충분히 매수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OTT 관련 규모를 얘기했는데 OTT 시장 규모 추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 OTT 시장 규모 추이 그래프를 네. 한번 볼게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보이시죠? 네. 지금 보면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지금 8년 지났는데 8배 성장했어요. 굉장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더 할 겁니다. 그쵸. 네, 제가 봤을 때 2030년까지는 한 2조까지는 찍을 것 같고요.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꺾일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는 이미 포화가 됐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는 포화가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뭐 브라질, 네.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 이러한 인구 대국들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런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았는데 네. 이게 5G가 점점 활성화되고 깔리면 깔릴수록 이 시장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깔릴 거고요. 미국만 해도 엄청나게 소비력이 있잖아요. 네. 미국만 해도 시골 가면은 아직까지 안 깔려 있어요. 아직까지 3G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못 봐요, 이분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깔린 걸 감안하면은 앞으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OTT 시장이 성장할수록 공중파나 기존 종편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수동적으로 방송을 안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찾아보지. 선택해서 보죠. 저 텔레비전 틀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던 그게 나오는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런 수동적인 방송 시대는 지났어요. 음. 실질적으로 SBS, KBS, MBS 시청률 매년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그 전파 수신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폐지해야 된다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형편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송 공중파도 조만간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그 KBS 직원의 3분의 2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많이 받아놔야 할 것 같아요. 네. 5, 6년 되면 대규모 인력 감축 나올 거고요. 다. 근데 아마 공영방송 공사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명줄이 길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적자 나기 시작하면은 그분들도 아마 밥그릇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긴장 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공사라고 해서 철밥그릇이라고 해서 지금 약간 안일하게 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KBS 요즘 보면 방송 엉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고요. 이런 OTT가 발전할수록 공영방송이나 공중파들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오늘은 OTT 관련해서 전망과 더불어서 또 관련한 드라마 제작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윤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또 종목들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고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ITBC 스탁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상주 전문가들이 언제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